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빨간 머리엔 그 네 번째 이야기 운명의 날. 앤이 눈을 떴을 때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순간 어제의 슬픈 기억이 또다시 가슴으로 밀려왔으나 그것을 털어버리려는 듯 앤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밀어젖히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큰 벚나무 가지가 창문에 닿을 만큼 가까이에 뻗어 있었고 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집의 양옆으로는 가수원이 있고 마당 한쪽에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 아래쪽으로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시냇물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 푸른 언덕이 보였다. 애는 넋을 잃고 그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았다. 앤, 아직 옷도 갈아입지 않았구나. 마릴라는 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앤은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바깥쪽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았다. 아, 너무 근사해요. 저 나무는 굉장히 크고 꽃도 많이 피지만 열매는 조금밖에 열리지 않는단다. 더군다나 벌레가 잘 먹지. 마릴라가 대답했다. 아니, 벚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벚나무도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멋져요. 여기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상상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그려볼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지 않아요. 아침이 있다는 건 근사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조금은 슬퍼요. 지금 막 이 집에서 원했던 아이는 역시 나였고 언제까지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상상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 상상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무척 즐거웠지만 상상에서 깨어나 현실로 되돌아오며 너무도 비참해져요. 자, 이제 그만하고 빨리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너라. 내 상상 같은 건 아무래도 좋으니까. 가까스로 말참견을 한 마릴라는 짧게 말을 남기고 먼저 부엌으로 내려갔다. 잠시 후에 말끔히 단장한 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앤은 마릴라가 가져다 준 의자에 미끄러지듯이 들어가 앉으면서 말했다. 오늘 아침에는 몹시 배가 고프네요. 어젯밤에는 이 세상 전부가 황녀로 변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은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비 내리는 날보다 맑게 긴 날이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참기 쉽거든요. 슬픈 소설을 읽고 자신이 그 주인공처럼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발 좀 조용히 하거라. 너는 어린아이치고 말이 너무 많구나. 마릴라가 앤을 꾸짖었다. 그러자 앤은 시키는 대로 입을 꾹 다물고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마릴라는 매슈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어도 여전히 앤을 집에 남아있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매슈는 고집이 없는 편이었지만 일단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입을 꾹 다문 채 좀처럼 그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는 식사가 끝나자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잘 씻을 수 있겠니? 마릴라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투로 물었다. 그럼요.
잘할 수 있어요. 아이 돌보는 일을 더 능숙하게 하지만요. 이 집에 제가 돌볼 만한 아이가 없어서 안타까워요. 나는 지금 있는 너라는 아이만으로도 충분하다. 자, 설거지를 해도 좋으니까 뜨거운 물을 많이 써서 깨끗이 씻도록 해라. 오늘 아침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잔뜩 있단다. 오후에는 습해서 부인 댁에 가서 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해야 되니까 말이다. 설거지가 끝나면 2층으로 가서 침대를 말끔하게 정리하거라. 한편 설거지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던 마릴라는 앤이 그런대로 쓸만한 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앤이 침대 정리도 그럭저럭 마치자 마릴라가 말했다. 점심때까지 바깥에서 놀다 와도 좋다. 앤은 기쁨에 가득 찬 눈빛으로 날아갈 듯이 문 앞까지 뛰어가더니 갑자기 힘없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풀이 죽은 표정으로 되돌아왔다. 그런 앤의 모습에 놀란 마릴라가 왜 그러니? 하고 묻자 앤은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송두리째 내던진 것 같이 힘없는 모습으로 말했다. 저는 바깥에 나갈 용기가 없어요. 이곳에 있을 수 없게 된다면 녹색 지붕의 집을 좋아하게 되어도 소용없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저 나무와 꽃들, 그리고 시냇물과 서로 아는 사이가 되면 저는 이곳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갖가지 나무들과 시냇물이 앤, 우리에게 오렴. 우리와 친구하지 않을래? 하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금세 헤어질 거라면 친해져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저, 그런데 창가에 피어 있는 저 꽃 이름은 뭐예요? 접시꽃이란다. 저, 그런 이름 말고 아주머니께서 붙인 이름 말이에요.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으셨나요? 그럼 제가 붙여도 괜찮겠죠? 그래요. 보니가 좋겠어요.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저것을 본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그야, 나야 상관없다만. 마릴라는 머리를 흔들며 물러서서 정말이지 이상한 아이야 하고 중얼거리고는 지하실로 감자를 가지러 내려갔다. 메쉬 오빠의 말대로 분명히 재미있는 아이이기는 해. 나까지도 저 아이가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기다려지니 말이야. 나한테도 마법을 걸 속셈인 거야. 메시 오빠는 이미 마법에 걸려버렸고 아침에 메시 오빠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젯밤의 생각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 점심 식사 시간에 메슈가 돌아오자 마릴라가 물었다. 오늘 오후에 마차를 써도 되겠지요? 메쉬는 앤을 애처롭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마릴라는 일부러 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스펜서 부인 댁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스펜서 부인은 틀림없이 이 아이를 노바스코시아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아주실 거예요. 소젖을 짤 때까지는 돌아올게요. 그러나 매슈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잠자코 있었다. 떠날 시간이 되자 마릴라와 애는 매슈가 밤생 말을 메어놓은 마차에 올라탔다. 매슈는 뒷마당 문을 열고 마차에 탄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했다. 오늘 아침 크리크에서 제리 부트라는 남자아이가 왔다는구나. 올여름에는 그 아이를 고용해야겠어. 마릴라는 매슈의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말에게 채찍질을 해댔고, 그런 채찍질에 익숙치 않은 말은 흥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새끼를 달렸다. 마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뒤돌아보게 된 마를라의 눈에 화가 난 매슈가 문에 기대어 두 사람을 쓸쓸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비쳤다. 저는 이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만이라도 마음껏 즐기기로 결심했어요. 앤이 마릴라에게 말했다. 즐거워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면 대부분 그렇게 되니까요.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즐거운 것만을 생각할래요. 어머, 저기 좀 보세요. 분홍색 장미 한 송이가 피어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분홍색이 제일 매력적인 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빨간 머리를 한 사람은 분홍색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저 아주머니, 어렸을 때 머리카락이 빨간색이었다가 커서 다른 색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글쎄, 모르겠다. 하지만 너의 머리 색깔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구나. 애닌 한숨을 쉬고서, 아, 이것으로 희망을 또 하나 잃어버렸군요. 저의 인생은 잃어버린 희망의 무덤이에요. 이것은 언젠가 책에서 읽은 말이에요.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적마다 그렇게 말하고는 제 자신을 위로해요. 하고 꿈꾸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어째서 그 말이 너에게 위로가 되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그 말은 아주 낭만적이면서도 마치 제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화이트 샌디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5마일쯤 된다. 아무래도 너는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차라리 너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려무나. 하지만 제 이야기는 할 가치가 없어요. 제가 상상한 이야기를 하게 해주신다면 아주머니께서는 훨씬 재미있으실 거예요. 아우, 나는 내 상상이라면 딱 질색이다. 너는 어디서 태어났고 또 지금 몇 살이나 됐지? 이번 3월에 만 11살이 되었어요. 앤는 단념했다는 듯이 휴 하고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어난 곳은 노바스 코시아예요. 아빠의 이름은 월터 셜리이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엄마의 이름은 버이샤고 역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요. 그렇지만 아빠와 결혼하시고 나서는 그만두셨어요. 부모님은 볼링블록의 작은 노란색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제가 태어났죠. 토마스 이번은 제가 비쩍 마른 데다가 눈만 큰 보기 싫은 아기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저를 무척 예뻐하셨대요. 어쨌든 다행이에요. 엄마가 저를 만족해 하셔서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그로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제가 태어난 지 석 달도 되기 전에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좀 더 살아 계셔서 단 한 번이라도 엄마하고 불러본 기억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아빠도 사흘 후에 역시 열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모두 곤란해했다고 토마스 이모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도 저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부모님 두 분 다 먼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를 돌봐줄 친척이 한 사람도 없어서 결국엔 토마스 이모가 저를 맡아 길러주셨어요. 주정뱅이였던 토마스 이모부와 이모가 메리스빌로 이사를 한 뒤
제가 18살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았어요. 거기서 토마스 이모의 아이들을 돌봐주셨죠.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4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마스 이모부가 기차 사고로 돌아가셔서 전 또다시 혼자 남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를 잘 돌본다는 걸 아신 하먼드 이모가 다행히도 절 받아주셨죠. 제가 아무리 아이를 좋아하긴 해도 그 집엔 아이가 무려 8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어요. 쌍둥이는 3쌍이나 되었고요. 2년 후에 하먼드 이모부가 돌아가시게 되자 모두를 떠나버리고 홀로 남은 저는 고아원에 간신히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스펜서 아주머니가 오실 때까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애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조그맣게 한숨을 쉬었다. 애는 불행했던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괴로운 모양이었다. 학교에는 다녔었니? 마릴라는 해안길을 향해 마차를 몰면서 앤에게 물었다. 아주 잠깐 동안요. 토마스 이모 댁에 있을 때에는 마지막에 잠시 다녔었지만 하몬드 이모 댁에서는 봄과 가을에만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아원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다녔어요. 그 사람들, 토마스 이모와 하몬드 이모는 너에게 잘해주셨니? 마릴라는 살며시 앤에게 눈길을 주면서 물었다. 예. 앤은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고는 우물거리면서 말했다. 저 두 분 다 그렇게 해줄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잘해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두 분 모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주정뱅이 남편을 두어서 무척 힘이 드셨고 계속해서 새 쌍둥이가 생겼으니 정신이 없으셨겠죠. 그래도 두 분 다 틀림없이 저에게 잘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마릴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애는 주위의 경치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마릴라는 생각에 잠겨 마차를 몰고 있었다. 마릴라는 앤이 가여워서 마음이 아파왔다. 누구에게도 따뜻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가난하고 고달픈 생활을 해왔던 앤. 이 아이는 정말 자기 집이 생긴다는 희망을 가지고 녹색 지붕의 집까지 왔을 것임이 틀림없었다.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 가혹한 짓인 것 같아. 그렇다면 메시 오빠의 희망대로 이 아이를 집에 있게 하면 어떨까? 메시 오빠는 물론 찬성일 테고 아이도 좀 수다스럽기는 하지만 성품이 좋으니까 가르치기 쉬울 것 같아. 게다가 거친 말이나 유행어 따위는 조금도 쓰지 않고 얌전해. 틀림없이 집안도 훌륭했을 거야. 마릴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붉은 삼절벽 위로 말을 모았다. 바다가 멋지군요. 아까부터 눈을 크게 뜬 채 잠자코 있던 앤이 입을 열었다. 토머스 이모부 댁에 있었을 때 딱 한 번 바다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로 즐거웠어요. 그날의 일을 몇 년 동안이나 꿈꾸며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큰 집은 누구네 집인가요? 저것은 하이트 샌드 호텔이다. 여름이 되면 많은 미국 사람들이 비서를 온단다. 저는 혹시 스펜서 부인의 집이 아닌가 했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끝장이니 나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걸요. 앤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빨간 머리엔 그 5번째 이야기. 새로운 시작.
스펜서 부인은 두 사람이 불쑥 들어오자 무척 놀라면서도 상냥하게 맞아주었다. 오늘 오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런데 너는 어떠니, 앤? 앤은 풀이 죽어서 웃지도 않고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별일 없어요. 마릴라는 찾아온 용건을 이야기했다. 실은 일에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아서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리처드 씨에게 고아원에서 11살이나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스펜서 부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소리쳤다. 우리는 리처드 씨의 딸 랜시로부터 두 분이 여자아이를 원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플로라? 스펜서 부인은 층계를 내려오고 있는 딸을 향해 말했다. 예, 분명히 여자아이라고 했어요. 플로라도 열심히 설명했다. 정말로 드릴 말씀이 없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낸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덜렁이거든요. 그 점을 늘 야단치고는 있지만. 스펜서 부인이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어쨌든 착오가 생겼으니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고아원에 이 아이를 다시 맡길까 생각 중이거든요. 마릴라가 걱정스럽게 묻자 스펜서 부인이 말했다. 물론 맡아주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마침 어제 블랙 부인이 오셔서 이 일을 거들어줄 여자아이를 부탁하셨거든요. 정말 다행이지요? 이 아이가 딱 좋겠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그렇지만 마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조금도 감탄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마릴라는 블레 부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블레 부인은 지나치게 부지런하고 가정부를 혹사시키며 굉장한 구두쇠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집 아이들은 건방지고 싸움만 한다고 했다. 마릴라는 그런 사람에게 애인을 넘겨줄 것을 생각하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어머나, 마침 저기 블랙 부인이 오네요. 스펜서 부인은 반갑게 소리치고는 두 사람을 객실로 안내했다. 일이 쉽게 풀리는군요.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죠. 자, 커스버트 씨, 그쪽 팔걸이 의자에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블랙 씨. 마침 잘 오셨어요. 사실은 이 여자아이의 일로 문제가 생겼거든요. 커스버트 씨는 남자아이를 원하셨는데 전갈이 잘못돼서 제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만일 블레 씨가 거들어줄 여자아이가 필요하시다면 이 아이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블레 부인은 날카로운 눈매로 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이는 몇 살이니? 그리고 이름은? 11살이에요. 이름은 앤 셜리고요. 바짝 움츠러든 앤은 당장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다지 볼품이 있는 아이는 아니지만 체력은 강해 보이는구나. 결국은 건강이 제일이다. 좋아. 내가 맡아줄 테니까 착하게 말 잘 들어야 한다. 착하고 영리하고 예의 바르게 말이다. 먹여주는 만큼의 일을 해야 해. 실수 없도록 해라. 아이가 몹시 보채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거든. 스펜서 부인, 괜찮으시다면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생각하는데 어떻겠어요? 마릴라는 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릴라는 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을 보고는 몹시 놀랐다. 그것은 간신히 벗어난 무서운 덫에 다시 걸려든 어린 짐승의 모습이었다. 마릴라는 그 덫에서 앤을 구해주지 않는다면 평생 그 얼굴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릴 것만 같았다. 마릴라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 메시 오빠와 제가 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어째서 이런 착오가 일어났는지 물으러 왔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서 오빠와 의논해보고 우리 집에 있게 할지 어떨지 결정할게요. 돌보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내일 댁으로 데리고 가겠어요.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집에 있게 된 것으로 아세요. 마릴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완전히 절망에 빠져있던 애는 두려운 얼굴이 차츰 밝아지기 시작했다. 요리책을 빌리러 왔었던 블레 부인이 조금 뒤에 스페서 부인과 방에서 나가자 애는 벌떡 일어나서 마릴라의 무릎에 매달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정말로 저를 녹색 지붕에 집에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면 이것도 제 상상일 뿐인가요?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너의 그 상상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든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마릴라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내가 들은 대로야. 하지만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저 댁으로 너를 보내게 될지도 몰라. 저 부인이 나보다 훨씬 일손을 필요로 하니까 말이야. 저 부인 댁으로 가느니 차라리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어요. 저 부인은 마치 송곳 같아요. 애는 두려운 듯이 말했다. 마릴라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고 엄한 목소리로 애를 나무랐다. 너처럼 어린아이가 어른을, 더구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말하라니 옳지 못한 일이야. 자, 잠자코 조용히 앉아 있거라. 저를 맡아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열심히 하겠어요. 애는 얌전하게 원래 있던 곳으로 가서 앉았다. 저녁 때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니 메슈가 새길까지 마중 나와 있었다. 메슈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발견한 마릴라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마릴라는 메슈에게 일이 그렇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유를 짜러 헛간 뒤로 갔을 때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비록 하찮은 짐승일지라도 블레액 같은 사람에게는 보낼 수 없어. 메슈는 보통 때와는 달리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런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블랙 부인의 집에 보내느니 오빠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나도 맡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메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그 아이는 정말 재미있고 뭔가 사람을 끄는 데가 있으니까. 재밌는 것보다도 도움이 되는 것이 좋아요. 우선 내가 하나하나 가르치겠어요. 미리 말해두겠는데 메시 오빠는 내 교육 방법에 참견 말아요. 그래 마릴라. 너 좋을 대로 하려무나.
그러나 조금은 다정하게 해줘라. 그 아이가 너를 따르게 되면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슈가 말했다. 그러나 마릴라는 그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양동이를 들고 나가버렸다. 마릴라는 앤에게 녹색 지붕이 집이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이야기를 다음날 오후까지 말하지 않았다. 오전 내내 앤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켜놓고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마릴라는 앤이 활기차고 솔직하며 깨부리지 않고 이해력도 빠르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설거지를 끝낸 앤은 몹시 긴장된 표정으로 양손을 꼭 쥐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릴라에게 물었다. 부탁이에요.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실 건지 아니면 이곳에 있게 해주실 건지 가르쳐 주세요. 지금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이젠 1분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런데 마릴라는 태연한 모습으로 말했다.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행주로 뜨거운 물에 소독하지 않았구나. 이것저것 듣고 싶어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할 일부터 제대로 해. 애는 즉시 일을 끝마치고 마릴라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 애처롭게 마릴라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이제 이야기해주마. 우리는 너를 데리고 있기로 결정했어. 하지만 그것은 너가 착한 아이가 되도록 노력할 경우에 한해서야. 알겠니? 아니, 왜 그러니, 앤? 앤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기뻐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걸까요? 아, 기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꼭 착한 아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조금은 힘들겠지만요. 아주머니를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냥 마릴라라고 부르면 돼. 그러면 제가 너무 무례해 보일 것 같아서요.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주위에서 내 이름을 부른다면 조금 더 무례하게 들리지 않을 거야. 에버리에서는 목사님 외에는 모두 나를 마릴라라고 부르니까 말이야. 목사님은 미스 커스버트라고 부르신다만 그래도 저는 마릴라 아줌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에게는 아주머니가 친척 중 한 분도 없었고 할머니도 없었거든요. 안 된다. 나는 너의 아주머니가 아니지 않니? 그래도 저희 아주머니라고 상상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상상 따위는 하기 싫다. 마릴라가 언짢은 얼굴로 대답했다. 마릴라는 상상이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없다. 애는 놀랍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어머나, 상상을 하지 않는다니 그럼 무척 심심할 텐데. 나는 사실과 다르게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보다 어서 거실에 가서 벽난로 선반 위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오너라. 거기에 주기도문이 쓰여 있을 거야. 오후에 한가할 때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하거라. 애는 곧 거실로 나갔고 마릴라는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0분이 넘어도 앤이 돌아오지 않자 마릴라는 화가 나서 뜨개질감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다. 앤은 거실 벽에 걸려있는 그림 앞에서 발장을 끼고 꿈꾸는 듯한 눈빛으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앤,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 마릴라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화들짝 놀란 앤은 제정신으로 돌아와 저것을 보고 있었어요. 하며 눈앞의 그림을 가리켰다.
그것은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보세요. 저기 파란 옷을 입고 마치 저와 같이 아무 친척도 없는 것처럼 그 속에 혼자 서 있는 여자아이 있죠? 저 아이가 저라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무척 쓸쓸해 보여요. 그렇지만 자신도 축복을 받고 싶어서 머뭇머뭇 사람들 옆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아무도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때 저 아이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저는 그 모든 것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예수님을 저렇게 슬픈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예수님이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시다면 아이들이 무섭게 생각할 거예요. 앤, 예수님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실례야. 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래,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도 말을 조심해서 하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가지러 보냈을 때에는 즉시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림 앞에서 공상에 빠져 있거나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카드를 가지고 부엌으로 오너라.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 기도문을 외우도록 해. 애는 잠시 동안 열심히 카드를 읽더니 저는 이 기도문이 좋아졌어요. 하고 말을 꺼냈다. 이것은 시는 아니지만 시를 읽을 때처럼 똑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치 음악 같아요.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자, 이제 그만 떠들고 어서 외우도록 해라. 애는 테이블 위에 장식되어 있는 사각꽃에 살며시 기스를 하고 다시 열심히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저 마릴라, 저에게도 마음속 친구가 생기게 될까요? 하고 물었다. 마음? 뭐라고? 마음속 친구요. 사이 좋은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말이에요. 오차드 슬로프에 있는 다이애나 벨리가 아마 내 또래일 거다. 아주 착한 아이니까 돌아오면 좋은 놀이 상대가 되겠구나. 지금은 친척 집에 가 있어. 그렇지만 조심해서 얌전하게 굴어야 해. 벨리 아주머니는 엄격한 분이라서 착한 아이가 아니면 다이애나와 놀게 하지 않을 테니까. 애는 사과꽃 뒤에서 마릴라를 쳐다보면서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다이애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카락은 빨갛지 않겠죠? 제 자신이 빨간 머리인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마음속 친구까지 그렇다면 정말 참을 수 없을 거예요. 다이애나는 아주 예쁘게 생겼단다. 눈은 까맣고 볼은 장미빛인데다가 영리하고 착한 아이란다. 하지만 생김새보다는 마음이 훨씬 중요하지. 마릴라는 앤에게 무슨 일에든지 반드시 교훈이 되는 말을 하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앤은 교훈보다는 자신의 관심거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예쁘게 생겼다니 다행이에요. 제 자신이 미인이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전혀 희망이 없는 일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멋진 일은 예쁘게 생긴 아이를 친구로 사귀는 일이에요. 어머나, 저기 좀 보세요.
큰 벌이 꽃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바람이 흔들리면서 말이에요. 사과꽃 속에서 잠을 자다니 참 멋져요. 만일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면 벌이 되어 꽃 속에서 살고 싶어요. 어제는 갈매기가 되고 싶다고 했잖니. 마릴라는 콧방귀를 뀌었다. 너는 정말 변덕스러운 아이구나. 자, 이제 수다는 그만 떨고 주기도문이나 외우도록 해.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는 수다 떠는 일을 그만두지 못할 테니까 내 방으로 가서 외우거라. 이제 거의 다 외웠어요. 저 마릴라 사과꽃을 가지러 가도 돼요? 안 된다. 방에 꽃을 어지르면 곤란하니까. 애는 얌전하게 자기 방으로 올라가 열려져 있는 창문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드디어 주기도문을 다 외웠다. 기분이 너무 좋아. 눈의 여왕이여, 안녕. 움푹 팬 땅에 있는 단풍나무도 안녕. 언덕 위에 있는 회색집아, 잘 있었니? 너희들은 다이아나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애는 한창 아름답게 피어있는 벚꽃을 향해 손끝으로 키스를 보냈다. 그리고 무릎 위에 턱을 개고는 기분 좋게 공상의 바다를 떠다녔다.